이번부터 배울 내용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산 확률 분포에 비교되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는 각각을 따로따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했으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는 그거에 반대되는 내지는 좀 비교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보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나오는데, 자, 개념부터 보면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어? 길이나 무게, 시간 등 것 같이 뚝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연속적인 값을 취한다 이제. 그런 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산 확률 변수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수를 x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 1, 2, 3, 4, 5, 6 같은 것은 각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이런 걸 우리가 그 각각의 확률 6분의 1 같은 것을 이산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변수라고 배웠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 기온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판의 중심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바늘이 있다고 할 때, 특정한 지점에서 출발한 바늘이 멈출 때 바늘의 끝이 가리키는 눈금을 x라고 하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x값을 취할 수 있고, x가 각각의 값을 취하는 것이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떤 범위에서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즉, 시계가 가는데 우리가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의 확률 변수로 가면 이 면적 들어간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에 비교되는 거겠죠. 확률 질량 함수는 각각의 뚝뚝 떨어진 것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면, 방금 얘기한 대로 연속 확률 변수 x는 연속되는 개념이니까 그 면적에 해당된다. 이걸 우리가 그 면적의 값을 구하는 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렸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fx라고 했을 때 x축보다 위에 존재해야 되고, fx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이게 x축이고 또 x는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넓이가 1이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꽉 채우면 1이 되고, 여기가 항상 1이다. 확률이 1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b가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넓이의 부분과 같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률, 전체 확률 중에서 이 면적으로 요 면적을 구해주면 a에서 b 사이에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4분의 1인 fx가 4분의 1이면 이렇게 쭉 굵은 선처럼 그려지겠지. 이거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부터 4 사이의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 fx와 x축의 넓이가 1이므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 위의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 이 소리야. 그리고 x가 1부터 3 사이는 fx의 그래프 1부터 3 사이의 면적이니까 이거는 값이 2가 나오겠죠. 2 곱하기 4분의 1 답이죠. 답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따라서 확률은 1부터 3 사이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연속 확률 함수 x가 닫힌 구간 알파, 베타의 모든 값을 가지고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fx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로 한다. 일단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존재해야 되고, 그래프가,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1이어야 하고, 그때 확률 p가 a부터 x가 a부터 b 사이의 값을 하면
두 A에서 B로부터 둘러싸인 넓이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래서 확인 문제를 보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다. 그때 0부터 3 사이에 대해서 답을 구하라. 그럼 일단 kx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려진 값이 상수 k 값을 구하려면 kx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범위가 조였으니까 0부터 3까지. 요 안이 1이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지? 확률을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완성이 되려면 그 범위 내에서 1이어야 된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3을 넣었을 때 3k가 나오니까 3k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서 1을 하면 우리가 k를 구했다. 그래서 k는 구해보면 9분의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1부터 2 사이 요 면적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가만히 보니까 사다리꼴 모양이다. 그래서 윗변, 이걸 윗변으로 봤을 때 이 값이 k고 아랫변 2 넣으면 2k니까 2k이고 둘이 더한 다음에 높이가 1에서 2 사이를 우리가 높이로 할 수 있고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면 그 면적이 2분의 3k가 나오는데 k는 아까 구해놨죠 우리가 9분의 2라고. 그래서 9분의 1을 대입해서 3분의 1을 구했을 때 이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면적을 구한다는 거 잘 기억해주고 토탈로 주어진 0부터 3 사이의 면적은 1이라는 걸 기억해서 k를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를 공부할 때는 이산 확률 변수랑 비교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조금 쉽게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잘 정리하세요.